나는 일본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이렇게 새로운 일로 전직을 해 열심히 배달 일을 배우고 있지만 나는 서류상으로는 아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냥 백수다. 평소에 차들이 없다가 이렇게 와. 지난 무더운 여름 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통보받았다. 날도 좋네. 그 후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뭐 보다시피 아직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 넓은 땅에서 날 필요로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허무하고도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오늘은 신호빨이 안 좋네. 계속 걸리네. 오, 냄새 좋다. 배고프네. 아이고, 신호대기가 반이네 오늘은. 사실 난 평생 해오던 게임 프로그래머라는 일을 아직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이렇게 중고 경화물체를 한 데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내가 하려던 배달 일은 이게 아니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 본격적으로 배달 일을 시작하려는 게 원래 나의 플랜이었다. 야, 379에 오늘 단가 싸네. 그뿐만 아니라 틈틈이 주말이나 휴일 같은 날에는 지금 하는 우버이츠 음식 배달도 추가로 해가며 월급쟁이 때와 같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었다. 먹고 살기 힘드네.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갔더라면 지금쯤 난 실업급여를 한두 번 타다가 배달일이 자리 잡혔다 싶을 쯤 남은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당겨받을 생각이었다. 배달하고 목돈 타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게 아닌가? 여튼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휴, 오늘은 맥도날드 파티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난 아마존 등록 과정 중 사소한 실수로 아마존으로부터 등록겁을 당한 상태이고, 그 일로 인해 주말에만 틈틈이 하려던 이 음식 배달 일을 주업으로 하며 불확실한 아마존의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안이 꼽고 치사하지만 눈이 빠지도록 말이다. 재승인 심사 날짜가 다시 잡히는 데까지 최대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10개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집의 제일 큰 수입원은 실업급여가 되어버렸고 부족한 생활비는 이렇게 음식 배달 일을 하며 채워나가고 있다.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 몸이 부서지도록 아침 밤낮으로 음식 배달이라도 왕껏 뛰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나마도 실업급여를 끝까지 꽉 채워타려면 내 원하는 만큼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동안은 그냥 백수인 것이다. 백수가 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건 바로 실업자가 되고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세금 폭탄이었다. 일본의 행정 처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이 남아있어 느려 터지기로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 주민들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일에는 어찌나 이렇게 빠른 건지. 여튼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배달된 폭탄은 바로 건보료 폭탄이었다. 난 퇴사 후 의료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다. 내가 공고사직을 통보받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일보다 더 먼저 처리한 일은 바로 여기 구청에 방문해 의료보험을 변경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퇴직과 동시에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이라도 갔다가 나중에 엄청난 진단비 청구서를 받게 되는 개떡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었을 때 나의 건보료는 44,000엔 언저리. 회사가 반을 부담해줬으니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정확하게 21,714엔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뭔 놈의 세금을 직장인들 보험료만 매년 올린다며 직장인이 봉이냐,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뭐 떼갈 게 있다고 라는 볼멘 소리만 해대었지 정작 회사가 반을 내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뭐 계속 잊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구청에 다녀온 후 집으로 날라온 보험료 청구서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인쇄되어 있었다.
건보료 57,000엔. 순간 난 내 두 눈을 의심했었다. 혹시 이 사람들 내가 무직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아니면 어떻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할 수가 있지? 난 그때서야 알았다. 그동안 회사의 건강보험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 말이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가족들의 의료보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해준다는 그동안은 잊고 살았던 사실 말이다.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1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무료로 말이다. 하지만 실직이 되자 모든 혜택은 사라졌다. 이젠 일도 안 하니 회사에서 날 책임질 이유나 의무 따위는 사라진 것이다. 292. 괜찮네. 요거 할까? 이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했고 그 대가로 내가 내야 할 의료보험비는 나와 둘이 그리고 수입이 없는 고등학생 아들까지 이렇게 3명분 57,000엔. 이젠 정부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말이지. 정말 그 돈 다 내고 살다간 우리 집은 결국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왜 이렇게 안 울리지? 진짜 안 울리네.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구청직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왔다. 하나는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것인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회사와 함께 사이좋게 반띵반띵 내던 44,000엔을 오롯이 나 혼자 독박 써서 착실하게 납부해준다면 유지시켜준다고 한다. 이 뭔 개소리야! 야 간만에 우동집 생겼네. 57,000원에서 42,000엔 15,000원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깎아준 것 같이 말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렇게 구청 직원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안해온 방법은 집안에 또 다른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다고? 왜 여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지? 우리 집엔 어엿한 직장인이 있었다. 바로 올 4월에 취업을 한 우리 집 큰아들 말이다. 우린 큰아들에게 빌붙을 방법을 모색하고 바로 아들에게 바로 연락을 시도했다. 빠르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빌 한번 붙겠다던 우리의 이 간절한 희망은 일장춘몽. 모든 것은 헛된 희망,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졌다. 만약 큰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나 우리의 생계를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가능했다는데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아들이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라니 이것 또한 나가리가 된 것이다. 결국 마지막 방법밖에 없었다. 바로 건보료 감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나같이 해고를 당한 사람들도 감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감세가 되더라도 얼마나 될지 또한 감세를 받은들 그 기간은 1년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 저렇게 나와주시면 고맙지요. 512엔 500엔 때가 많네. 이건 장거리였는데 500엔밖에 안 주네. 평일에서 그런가? 이렇게 단가도 안 좋고 뭐 더 이상의 우리에게 감면받을 또 다른 방법 따위는 없었다. 그저 1년 안에 내가 기적과 같이 재취업에 성공을 하던 아마존 택배가 하루라도 빨리 계정 정지가 풀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던 뭐가 되던 당장은 건보료 감세가 많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언빌리버블. 우리는 57,000원에서 9,000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으로 감세를 받았다. 비록 1년 후에는 다시 건보료가 올라가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까지 다음 해결할 연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흑자가 새로 생겼었네. 점심에는 흑자간적으로 해야지. 좋아하겠지? 싫으려나? 난데 왜? 지금 일 끝났거든? 얼른 들어와. 아니 오늘 점심 밖에서 먹자고. 에? 여기 오늘 나 지금 김밥 만들고 있는데? 아니 오늘 배달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거기가 없어지고 카츠야로 바뀌었더라고. 카츠야가 완전 새 거야. 카츠야 가자고 그러니까? 그럼 김밥은 어떻게? 저녁에 먹지? 저녁에? 아이고, 알았어. 그럼 얼른 들어와. 그래. 갈게. 조심해. 우리들이 브이로그. 여기였어? 완전 새거지. 잘했네, 오긴.
역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금액으로 건보료를 확 줄여버리는 기염을 토했고, 다음 해결해야 할 세금 폭탄은 그 악명 높은 연금, 후생연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급여에서 가장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건 바로 이 연금일 텐데, 우리에게 책정된 연금은 8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오늘 사실은 대부분이 맥도날드를 했거든. 그래서 오늘 맥도날드다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딱 이거 보고 신빙인데. 오빠가 오늘 트랜스 지방이 먹고 싶었구나. 아, 오늘 장사 더럽게 안 됐어. 얼마 벌었는데? 그래? 평일이니까. 언제쯤 원껏 일할 수 있어? 오늘 한 3월? 그때가 실업급여 끝인가? 여튼 직장인일 때 연금 또한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니 우리의 급여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은 4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물론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직장인의 부양가족들은 연금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즉, 나 또한 퇴직 후 그나마 우리의 덕에 연금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실직을 하고 나니 나도 연금을 짤없이 납부해야 했고, 수입이 땡전 한 푼 없어도 최소 16,520엔, 게다가 우리 둘이 2명분이 되기 때문에 매달 3만 원 이상을 내야 하게 됐다. 나한텐 딱이네. 뭐 방법 있나? 우리는 또다시 발바닥이 닳도록 구청을 들락날락거렸고, 건보료 때와 같이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연금을 깎을 방법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리 호소를 한다고 한들 깎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길이 없다면 우회하라고, 깎지 못한다면 잠시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린 다시 미친듯이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마치 우리의 노고의 보답이라도 하듯 해고를 당했다는 증명서를 제출만 한다면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아싸라비야, 우리의 실직법으로 인해 연금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니, 설마 그 안에 아마존 계정이라도 불리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세금 폭탄은 바로 주민세였다. 일본의 주민세는 연금보다도 더 악명이 높은 세금 중 하나이다. 물론 지역마다 주민세는 다르게 내는데, 우리가 도쿄 주민으로 살 때에는 주민세로 무려 매달 24,600엔이나 뜯어갔다. 역시 도쿄의 주민으로 살기에는 나름 후미 유지비의 대가가 너무나도 비쌌다. 하지만 사이타마로 이사를 온 후 매월 10,000원 언저리로 냈던 것 같은데, 뭐 주민세는 해고를 당하던 수입이 없던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사이타마 주민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었다. 먹었어? 쿠폰 줘. 네가 이상하게? 내가 계산해야지. 힘들게 번 때 같은 돈. 보자. 가자. 가자. 벌써 작년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무더웠던 여름 우리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월급이 조금 깎이더라도 당연히 재취업을 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 뭐 결국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5개월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도 안 보였던 날들이 오늘의 주제였던 세금 폭탄도 처리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모두 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로 흘러가 있었다. 이렇게 배달로 하루에 2,000원 벌고도 기분 좋게 외식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날씨가 되게 좋다. 진짜 따뜻하다. 여기 앉았다 갈까? 그럴까? 너무 좋다. 야, 날씨가 그냥 쭉이네. 차박 가고 싶어. 사실 오늘은 우리 둘이가 실직을 한 후 대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나름 중간보고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했다. 사실 우리 둘이는 이거 외에도 운 좋게 기회가 생겨 개별적으로 틈틈이 게임 개발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이 오픈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린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다. 오늘의 일기. 김밥 다 말았어. 라면 좀 끓여. 다 했어? 그런데 점심때 만들었던 김밥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김밥을 패스할 리가 없지. 우리 집 식구들은 이렇게 10년 넘게 일본에 살고 있어도 입맛들은 변함없는 한국 토종들이라 김밥에는 변함없이 라면이 국룰이다. 근데 떡볶이가 없네? 한 입만. 물.